문명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고 어질어질할 정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350년 전의 주식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욕망을 노래했고 욕망 속에서 허덕였으며 욕망 속에서 붕괴해간 역사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인간은 그러한 형태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에서 보면 이 혼돈 속의 혼돈, 조셉 드라베거의 책 원본을 경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경매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매에서 졌습니다. 누구한테 졌을까요? 일본인들한테 졌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일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와, 그 당시에 일본인들의 그 부가 어마무시했구나. 그래서 세계 미술계, 그 세계 경매계에서 일본인들이 정말 큰 손이 되었었는데,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안드레 코스톨라니조차도 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1688년도에 저술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인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주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책은 희곡 형식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세 유럽에서는 소설이라기보다도 주로 글들이 등장인물이 나와서 연기를 할 수 있는 희곡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섹스피어의 글들도 상당히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방식을 써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내용은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중세 문화와 그리고 또 뭐 기독교적인 문화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중간에 이상한 표현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을 해설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 본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 혼돈 속의 혼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350년 전의 주식시장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 읽고 있는 지금 아주 비슷하고 유사하다, 지금의 환경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처음,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동인도 회사 주식 한 개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주식시장의 전부였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세력, 여기서의 매도는 공매도의 세력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은 한 세력이 일부러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그 350년 전부터 주식시장이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뭐 제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런 제도였고, 예나 지금이나 공매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가격은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 공매도를 무차입해서 공매도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불법 공매도라고 일컫는 게 주식시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350년 전에 처음으로 있었던 주식시장에서 요즘에나 볼 수 있었던 행동들이 있고, 그 당시는 아예 불법이 굉장히 횡행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대목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단순히 동인도 주식을 사고 팔고 또는 공매하고 환매하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미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동인도 회사 주식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이 동인도 회사 주식이 계속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동인도 회사가 인도하고의 무역 거래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물품을 가지고 와서 유럽의 값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은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됐죠.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에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돈 있는 사람만 뛰어들고 싶은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여기서 뭔가 한몫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 주식 본주만이 거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래하게 만든 또 다른 파생 상품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한 주를 잘게 쪼개서 거래하는 건데, 이 잘게 쪼개서 거래한다라는 게
실제로 거래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들이 상징을 마련해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걸 일컬어 두카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것을 거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투자회사들은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도 돈을 벌고 싶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서도 돈을 벌고 싶죠. 최근에 나타난 파생상품, 대표적인 게 ETF 아니겠습니까? ETF 같은 경우도 결국 운용사들이 돈을 벌고 싶은 방법으로 파생시켜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그 거래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라는 것이고요. 레버리지의 정점은 바로 파생상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보면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쓰여져요. 그래서 뒤쪽에 이 두카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카톤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저자인 조셉 드라베가는 투자해서 3번 정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끝까지 내용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바로 혼돈 속의 혼돈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혼돈 속에서도 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혼돈과 혼돈 그 자체다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고 있는 것이죠. 네, 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붕괴하게 되자 파생상품 시장은 완전히 절단이 나게 됩니다. 절단 정도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파산하는 일들이 속출했던 것으로 이 책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이 책에서는 350년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쓸만한, 귀에 담을 만한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4가지 주식 투자의 수칙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언급하는 4가지 수칙의 첫 번째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조언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수칙,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겨라. 셋째는 주식 투자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과 같아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나 부싯돌이고 어떤 때는 아침 이슬이거나 눈물로 바뀔 수 있다. 넷째는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내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어디서 들어봄직하고 말함직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선반영이 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식의 선반영은 정말 진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마치 진리와 같은 일이죠. 어떤 선반영 얘기가 나오냐면, 동인도 회사에 배가 출항해서 아시아로부터 상강무역을 해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들어올 때 넉넉한 배당금이나 풍성한 화물이 기대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정작 기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진다. 바로 선반영이죠. 그러니까 배가 온다, 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 무역이 정말 잘 됐어 하면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배가 딱 도착하면 끝. 그때부터는 오히려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곰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이 책에서는 곰과 황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서로 간에 물고 뜯기는 그런 대결이 펼쳐진다라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목도 3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이 당시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사에서 뭐 이미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강무역이 되면서 노예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 노예를 정말로 완벽하게 물건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그래서 언급된 내용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돈이 중요해지면 인간성에 대해서 얼마나 황량해질 수 있냐라는 것도 또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저지른 일들을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100년의 고독 등의 책을 통해서 이 아메리카의 유럽인들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동인도 회사 이후 산업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부르주아 산업 세력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현재 문명사를 만드는 주요 주체가 되었습니다.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근대 300년의 결과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바로 이때에 터보 AI가 등장을 합니다. 이 터보 AI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의사나 변호사가 할 일, 교사가 할 일들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의 산업 문명의 발달은 초기 2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의 발달이었어요. 기계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후장대한 어마어마한 산업들을 일궈냈습니다. 뒤로 보시는 저 큰 배도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면 저렇게 큰 배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2차 산업혁명 이후 근대의 산업이 저렇게 대단히 큰 배도 쉽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던 기계 산업에서 정신 노동을 대신하는 소프트 산업으로 한층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 문명은 사람의 몸을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까지 대신하는 순간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을 찍는 2023년에 나타난 매우 극적인 산업적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 혼돈 속의 혼돈, 1688년에 쓰여진 책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대목이 있죠. 문명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고 어질어질할 정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350년 전의 주식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욕망을 노래했고 욕망 속에서 허덕였으며 욕망 속에서 붕괴해간 역사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인간은 그러한 형태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산업은 변화, 발전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산업 중에서 부흥하고 일어나고 성장하는 쪽을 잘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퇴색하고 낙후되어지는 그런 산업은 또 분별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눈부시게 발전하는 산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발전하는 산업 문명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발달 가운데서 인간은 붐과 버스트, 환호와 공포, 광기와 절망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고 또 주식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의 흐름만을 봐서 투자를 해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이 TV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주식시장은 8알이 쉽니다. 아니 9알이 쉽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350년 전에 첫 주식시장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 혼돈 속의 혼돈을 통해서 과거와 지금 변함없는 인간의 욕망의 굴레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